에이프릴입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와서 아이를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꽉 채운 만 2년이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저는 그래도 좀 만족을 하고 있어서 싱가포르에서 이제 아이를 국제학교를 보내면서 제가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좀 필터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면 뭔가 고민하시거나 좀 궁금하셨던 부모님들이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일단 학비가 너무너무 비싸죠.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이 정도 학비면은 내 아이가 엄청난 걸 배워오겠구나. 사실은 그거를 계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학비를 보고 저희 아이가 한화로 1년에 한 4천만 원 정도의 학비를 내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스쿨버스 이런 거 합치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이가 이제 영어 보충 수업 같은 게 같이 있어가지고 그 비용을 합치면 한 그 정도 들었었어요, 사실. 웬만한 대학교 등록금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기대를 하고 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 살짝 초조함이 와요. 저희 아들은 이제 스케이트 때 왔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놀리는 거죠, 아이를. 정말 가서 놀고만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일단 되게 궁금하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기억이 거의 안 나요, 아이가. 네, 그래서 밥 먹은 건 기억나고 친구랑 논 거는 기억이 난대요. 이거 CCTV를 달아놓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초반에 약간 초조했어요. 이것이 옳은 판단이었는가.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현지 채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주재원이 아니다 보니 학비도 저희가 직접 다 충당을 해서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계산기를 두드리고 싶지 않아도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얼마를 예약표로 쓰느냐를 정말 좀 무서워서 계산을 한동안 안 했었어요. 어쨌든 초반에 워낙에 이제 아이들을 많이 놀리면서 그게 결국 교육이라고 연결을 짓기 때문에 상당히 약간 이런 초조함을 많이 느끼면서 저렇게 해서 아이가 사람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사실 좀 의문과 궁금증 같은 게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건 사실이었어요. 네. 근데 그래도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파닉스를 다 모르고 왔기 때문에 알파벳은 좀 알았지만 ABC 정도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되게 위로를 했던 것은 그냥 하루 종일 놀아도 영어로 얘가 그런 그 환경에 노출됐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얘가 되게 많은 부분을 배우겠지. 첫 번째 위안은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거든요. 아이의 행복지수가 상당히 높아요. 아무래도 공부를 수위가 높게 시키진 않기 때문에 이런 행복지수가 높다라는 거는 확실히 체감해요. 아이의 텐션이 높고 학교 갔다 왔을 때 너무 재밌었다라고 하고 거기에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이거를 어떻게 버티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커리큘럼을 믿고 아이의 행복함과 그 행복 속에서도 무언가 아이가 유연하게 생각하는 법, 창의력 이런 것들을 배워서 되게 굳건한 아이가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쭉 갈 수 있느냐.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저학년의 엄마기 때문에, 학부모기 때문에 그래서 고학년하고는 좀 실정이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고학년 부모님들하고 얘기해보면 진짜 고민을 더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가고 있는 길이라 장점을 찾았던 것은 주입식 교육은 확실히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풀고 빨리 풀고 맞추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았다. 결국에는 똑같은 문제도 아이가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생각을 하면서 풀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생각의 유연성, 그리고 창의력, 그리고 뭔가 프로블럼을 solving 하는 거에 대해서 힘을 기르는 훈련을 상당히 많이 시키는 것 같다 라고 또 스스로 위로를 했어요. 근데 다만 이제 그 과정이 비싸고 깁니다. 사실 저는 아이가 저학년이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내가 대학교 갈 때까지 서포트 할 수 있을까? 저는 여전히 좀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그게 정말 최선일까?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각자 부모님의 상황과 이거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해외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가 한국에서는 겪지 못하는 어떤 경험치들을 많이 제공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더 원하는 글로벌로 바운더리를 넓혀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진로에 맞는 많은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지 않게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 너무 좋았던 게 책이에요, 책. 일단은 아이들이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분 정도 책을 매일매일 읽히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막 강압식의 책 읽기가 아니라 뭘 읽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 책이어도 괜찮고, 그러니까 독서라는 그거를 거의 습관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를 학교가 되게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하루에 20분 이상 반드시 매일매일 즐겁게 책을 읽게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독서에 대해서 힘을 기르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저는 되게 그게 상당히 좋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했고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이를 한국에서 학교를 보낸 적은 아직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국제학교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바이링구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영어를 어느 정도 레벨까지 한 아이들은 차이니즈나 프렌치 같은 제2 외국어를 꼭 같이 교과 과정에 저학년 때부터 가르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운동을 많이 시키는데 수영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더운 나라기도 하고 수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들은 거의 축구, 농구, 야구 이런 것들 상당히 학교에서도 커리큘럼이 잘 돼 있어서 방과 후 수업 같은 것도 되게 ROI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이 워킹맘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한국의 약간 사립학교의 느낌인데 좀 그래서 아이가 일단 아침 7시 반에 스쿨버스를 타고 가요. 그러니까 거의 6시 50분, 7시에는 일어나야 되고 싱가포르 로컬은 더 일찍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6시 반 이때 등교를 하고요. 초등학교부터. 그리고 돌아오는 시간이 이제 수업은 한 3시 반 정도에 끝나고 집에 오면 한 4시 반. 그리고 밖에서 놀이터에서 또 뛰어놀아요. 실제 아이가 7시 반에 나가서 6시 정도에 저는 집에 오거든요. 새카매가지고 거의 막 꼬질꼬질해서 땀을 흘리고 들어오는데 한국은 좀 빨리 오잖아요. 얘네들은 그때부터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그렇게 한 최소 7시간, 8시간 정도를 누군가랑 함께 있다 오는 거잖아요. 부모님 아닌. 저는 거기서 또 어렸을 때부터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도 제 워킹맘 입장에서는 얘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막 학원을 돌리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서 아이들이 되게 안전하게 좋은 커리큘럼 안에서 긴 시간을 사회성을 기르면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되게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처음에 너무 정보가 없어서 저도 마음고생을 하고 아이도 좀 마음고생을 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리세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리세스의 개념이 저도 완전 한국 토백이로 커가지고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면 재밌었고 해서 저는 큰 걱정 안 했는데 어느 날 오늘 할 게 어땠어? 잠들기 전쯤에 물어봤는데 아이가 약간 좀 슬픈 목소리로 나는 리세스가 너무너무 싫대요. 그러고 너무 외로웠고 아무도 나랑 놀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예요. 여기 싱가포르 와서 아이도 이제 학교에 적응을 잘했다고 믿었을 때였어가지고 저는 진짜 청천벽력 같은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리세스라는 게 한국은 이제 그냥 쉬는 시간이어서 보통 교실에서 애들끼리 놀고, 저는 우리 쉬는 시간 하면 뭐 그냥 공기놀이 하고 각자 그냥 모여서 이렇게 놀았잖아요.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큰 공간에다가 아이들을 그냥 풀어놔요. 그러니까 저학년이다 보니까 저희 아이는 이게 어떤 식의 그 자유시간인지 잘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막 줄 서라 그러니까 막 따라 나갔다가 막 애들이 뿔뿔이 흩어지니까 패닉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시간이 끝나가지고 아무도 못 찾고 헤매다가 이제 끝나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보니까 좀 샤이한 면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놀자라고 잘 모르는 영어로 했는데, 근데 이제 친구들이 No! 이렇게 우리 놀고 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절을 당했나 봐요, 그날. 그러면서 이제 눈물이 나는 거죠. 사실 그 얘기 들었을 때 내가 이 아이를 괜히 여기 데려와가지고 아이가 필요 없는 외로움을 느끼게 하고 말도 안 통하는 애를 너무 던져놨나. 사실 그런 생각 안 한 거는 아니에요. 되게 그날 저도 좀 속상해서 저 눈물이 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한테 제가 메일을 썼어요. 그러니까 바쁜 와중에 일하다가 제목은 아들 이름 그리고 리세스라고 썼어요. 되게 아이가 어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의 입장으로서 혹시 뭔가 보는 뷰가 따로 있는지, 그리고 이런 아이에게는 제가 어떤 걸 도와줄 수 있을지 좀 어드바이스를 달라고 제가 메일을 썼어요. 되게 공손하게. 근데 이제 첫 번째, 이런 부모의 관심과 이런 케어를 되게 웰컴해요, 학교가. 약간 한국은 좀 눈치 볼 수 있잖아요. 좀 별난 엄마 같고. 근데 아이에게 있는 그러니까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열린 마음으로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담임 선생님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보셨던 그런 부분들을 쭉 써주셨더라고요. 근데 크게 걱정할 건 아니고, 아무래도 저학년들은 이렇게 소셜라이징이 아직 잘 되는 건 아니어서 치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어려워하는데 그걸 기르는 중이야. 그 힘을 기르고 있고 너희 아이도 잘하고 있고,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마음을 놓았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리세스라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한국에서의 그런 쉬는 시간하고 다르더라고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 리세스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커뮤니티가 생긴 거예요. 친구도 생기고. 네, 그래서 이제 적응을 잘 하게 된 건 있는데, 한국하고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아마 리세스라는 또 자유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다양성인데, 이 다양성이라는 게 되게 식상한 말이잖아요, 그냥 딱 들었을 때는. 근데 이제 이거를 몸소 아이가 배워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배움을 부모랑 쉐어하고 이러면서 진짜 조금 놀라운 부분이기는 해요. 여기는 확실히 그 아이들이 다름을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을 해주고요. 오히려 아이에 대한 정보를 상당히 많이 취합을 해요. 카인드니스를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 이렇게 카인드니스를 배운 친절함에 대해서 한 3달을 배운 것 같아요. 그 뜻이 뭔지, 그랬던 카인드니스를 베풀었던 상황, 커뮤니티에 너가 살고 있는 어떤 뭐 집이나 가족이나 어떤 그 작은 커뮤니티에 어떤 식으로 카인드니스를 네가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배울 수 있게 되게 열어놔요. 몸에 배어있는 그런 애티튜드, 교육, 매너 이런 것들이 나중에 커서 배우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존중하고 조금 약자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어떤 게 옳고 그른 건지를 아이들이 조금 더 단단하게 배울 수 있게 학교가 그런 부분을 되게 케어하는 게 되게 인상 깊고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저는 ROI를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영어를 이제 조금씩 말도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라이팅이 가장 잡아주기가 어려웠거든요. 지금도 뭐 많이 틀려요. 스펠링 다 틀리고 B, D를 어떻게 그렇게 매번 다르게 쓰는지 그렇게 거꾸로 쓰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매번 B랑 D를 거꾸로 쓰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그래서 와 이거는 나한테 일부러 하라고 해도 어렵겠다 하는 거를 저희 아들이 해냈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이가 라이팅한 거를 이렇게 보면은 엄마로서 한국은 그렇잖아요. 빨간 펜이 딱 있잖아요, 선생님이. 저도 빨간 펜을 이제 많이 당했던 교육식으로 살았던 사람이라 BD를 다르게 쓰고 뭐 약간 스펠을 다 틀리게 쓰는 거를 잡아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뭐 상담이 꽤 이제 많거든요. 분기별로도 있고 또 원하면 자유롭게도 선생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라이팅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께 이렇게 드렸는데 이거를 내가 집에서 잡아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답변은 아니 우리는 그거를 따로 픽스해주지 않아. 왜냐하면 첫 번째 아이가 이제 자꾸 틀렸다라는 그 인상을 주면 안 그래도 이제 이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이 써내야 되는데 아이가 이제 그런 자신감, 컨피던스 레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나중에 이게 자연스럽게 고쳐진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당황하긴 했지만 약간 경종을 울리는 피드백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고쳐져서 아이가 이거를 제대로 알고 그렇게 썼으면 하는 거는 진짜 내 바람이었고 이 아이에게는 자연스럽게 그걸 깨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내가 아니나 다를까 모로서 되게 빠르게 뭔가를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좀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저희는 구구단을 바로 외워가지고 27에 14 딱 나와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좀 답답했어요. 그걸 보고 있는데 다리를 여러 개를 그리고 동그라미 다 그려가지고 애가 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약간 이게 올라오려고 했는데 근데 선생님이 엄청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상당히 이렇게 틀에 박히지 않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아이가 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칭찬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제가 또 이제 마음이 이게 또 나만의 또 걱정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다양성이라는 게 꼭 그런 이제 친구들 사람의 다양성 존중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배움에 있어서 정답까지 가는 길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를 가르치는 게 좀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각자 그거를 풀이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걸 어떻게 풀었는지에 따라서 좀 시간은 더 오래 걸릴지언정 결국에 다 답을 찾아내거든요. 아이들이 그걸 찾아내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크레딧을 주고 좀 기다려주고 그걸 많이 이제 인커리지 한다 그러죠. 이렇게 더 독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좀 놀랬던 그런 교육 방식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무조건 장점만 있다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아이들이 이제 좀 더 캐주얼하고 편안한 상황에서 이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사진 찍고 이럴 때 누워있는 애들도 있고요. 한국은 딱 다 서가지고 이렇게 찍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찍나요 요즘? 하여튼 근데 여기는 어떤 애는 옆모습이 나오고 어떤 애는 누워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냥 사진 찍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약간 너무 풀어서 키우니까 약간 동방예의지국인 한국에서는 좀 아이가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예의가 이런 예의 범절들이 좀 배움이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데 혹시라도 한국에 돌아갔을 때 거의 얘가 이제 또 선생님한테 되게 미움받는 아이가 될까봐 이런 부분들을 워낙 캐주얼하게 오픈해서 받아주는 학교를 다니다가 각 잡힌 한국 학교로 가면 그거는 좀 걱정 포인트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부분 이게 그냥 이민 가시는 거 아니면 저희가 평생 여기 사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나라로 결국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좀 생각을 해보면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거를 되게 준비를 잘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크리에이티비티를 인정해주고 다양성을 인정받는 곳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갔을 때 사실 워낙에 커리큘럼도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도 있고 되게 아카데믹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빠르게 문제를 잘 풀고 시험을 잘 보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방식이다 보니까 아이가 돌아갔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사실 거기에 대한 걱정은 늘 있어요. 저는 있고, 그래서 이제 약간 그걸 중간 지점으로 여기 싱가포르에도 한국식 국제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육 커리큘럼이 같이 병행이 되는, 그래서 약간 좀 고학년인 친구들이 결국에 한국에 돌아가서 대학도 한국으로 가거나 이렇게 이런 걸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국 국제학교를 다니는 걸로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커리큘럼이 좋다고 들었거든요. 가격도 훨씬 더 메리트가 있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면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전 사실 남편하고 떨어져 살기까지 하기 때문에 사실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마음으로 와 있어가지고 한 2, 3년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늘 열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런 인터넷으로 하는 한국식 그 패드 있죠? 그거를 그냥 조금씩 풀렸었어요. 특히 한국어를 얘가 국어를 잘 못하면 안 된다라는 전 생각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은 학년에 국어를 좀 풀게 하거나 수학 문제 좀 풀게 하거나 이거를 하루에 한 10분, 20분 정도 풀게 했었는데, 어느 날, 이건 또 여담인데, 그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인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이랑 이제 한 5분 정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이한테 문제도 내주고 하시는데, 이제 근데 선생님이 저희 아이가 접속률도 제일 높고 매일매일 너무 제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같은 학년 친구들보다도 더 접속률이 높대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죠. 한 10분 이렇게 하고 20분 하고 하는데 그래요? 했는데 왜 그럴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으로 하는 패드 이런 강의는 이제 거의 안 하고 또 접속도 많이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원 숙제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의도치 않게 거기서 가장 접속을 많이 하고 있는 아이가 랭크가 돼가지고 약간의 그런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네, 오늘도 이렇게 혼자서 갑자기 수다를 이렇게 떨었는데요. 뭐 도움이 되시는 얘기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는 한데 여전히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아이의 교육관, 또 저처럼 이런 또 골고타 언덕과 같은 이 길을 제가 걷고 있는데 되게 그거는 가치관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옳고 뭐가 더 좋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도 사실 완전히 토종으로 한국에서 자랐는데 이렇게 아이를 해외에서 조금 학교를 보내보는 입장에서 제가 보는 국제학교 2년간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몇 가지 얘기를 좀 솔직하게 드리고 싶어서 사실 두서없이 그냥 막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 갑작스러운 수다를 들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